오늘 주제는 치하포 사건. 여러분들 치하포 사건 아시죠? 치하포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이제 알아야 될 게 뭔가 하면 대한민국이 지금 얼마나 금기와 성역의 대국이 되고 있는지를 이걸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대한민국은 성역들이 너무 많아서 무슨 지뢰밭같이 복잡해갖고 여기 지나가려면 요리 피하고 저리 피하고 요리 다 피해야만 갈 수 있는 나라예요. 선대위원장에 임명이 된다든지 뭔가 감투를 쓰려고 그래도 과거 SNS까지 싹 다 뒤져요. 근데 뒤질 때 너무 쉬울 것 같아. 이제 성역들의 이름을 넣으면 돼요. 프로필 검색에 들어가서 5.18 세월호 위안부 아니면 이승만 박정희나 전두환 김대중 노무현 이런 거를 입력을 해보면 그 사람이 평소에 혹시나 망언을 했는가 아닌가를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그만큼 정답들이 다 정해져 있는 사회가 됐어요. 함부로 말하면 좆되는 금기 성역이 빠글빠글한 나라가 된 거죠. 이게 점점 북한이랑 비슷해지는 건데 사람들이 이걸 왜 못 느끼는지 모르겠어요. 북한이 그러죠. 김부자 3인방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죄로 다스리면서 바로 처단해버리지 않습니까? 저는 이거랑 지금 대한민국에서 어마어마한 금기 성역들을 만들어 놓고 그것에 대해서 함부로 말했을 때 바로 처단을 해버리는 거랑 뭐가 다른지 모르겠어요. 기본적인 구조는 완전히 똑같다. 단지 지금 처벌의 강도만 좀 다를 뿐이다. 근데 최근에 보면은 카톡방 검열도 시작했어요. 여러분들 카톡방 검열 시작한 거 알고 계세요? 이거 다들 모르고 있더라고. 얼마나 신기하나 하면은 카톡방 검열을 하겠다가 아니라 카톡방 검열이 완전히 시작이 됐는데 이걸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오픈 카톡방부터 조직이 시작했어요. 올리면은 그것만 싹 삭제해버리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정지를 때려버려요. 맞아요. 당신은 이상한 이미지를 올렸습니다. 아까도 보니까 어떤 전직 대통령 얼굴에다가 몸매 좋은 여성을 합성한 걸 누가 탁 올렸더라고. 어떻게 카톡방 오픈 채팅방에 전직 대통령을 희화한 이미지를 올리는 바로 정지가 됐어요. 미친 거잖아. 실제로 보고 있어요. 테스트용으로 했는데 그렇게 됐어. 근데 사람들이 이걸 잘 모르는데 여기서 중요한 개념은 뭔가 하면은 뭐든지 처음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처음 하는 게 가장 어렵습니다. 처음을 시작했다는 게 정말 위험하고 무서운 일이라는 거를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인식들이 너무 적어요. 그래서 처음엔 뭔가 살살 시작하죠. 오픈 카톡방만 할게. 닫힌 카톡방이랑 개인 카톡방은 안 해. 걱정 마. 이게 되게 위험한 거거든요. 바로 이거거든. 처음에 살살. 눈치 보면서 살살 처음으로 남의 카톡을 들여다본다는 그 개념을 정부 차원에서 시작을 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데 그걸 오픈 채팅방이니까 괜찮아 이러면서 넘어간다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 보세요. 오픈 카톡방이 이제는 평범한 단체 카톡방이 되고 그 다음에는 개인 톡방까지 들여다보지 말라는 법 있어요? 나는 그렇게 될 거라고 봐. 왜냐면 기본소득을 생각해봐. 처음에는 기본소득 뿌린다 그랬을 때만 해도 야! 공짜로 돈을 뿌리는 게 말이 되냐? 이랬더니 아니야. 돈이 아니고 상품권. 지역 여기 시장에 전통시장 이렇게 시작했지만 지금은 실제로 돈을 막 뿌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처음 단계가 점점 악독해지고 독해지는 거거든요. 근데 처음 시작할 때는 좋은 명분과 함께 중소상인들 전통시장 어렵잖아. 정통 지역 상품권으로 시작하는 거지. 요거 뿌리겠다는 거야. 이거랑 오픈 채팅방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나쁜 자료가 퍼지면서 성범죄의 창으로 이용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 들여다보겠다는 뜻이야. 요거랑은 저는 같다고 보는 거죠. 전에 박근혜 시절에는 진짜 좆도 아닌 테러 방지법. 일상 국민들의 생활과는 완전히 상관없는 오히려 그 사람들한테는 더 좋은 별것도 아닌 테러 방지법 하나에도 전 국민이 이제 감시를 당해서 죽는다. 아무것도 못한다. 카톡도 못한다면서 필리버스트킹인지 뭔지 그 똥어 좀 참아가면서 그 뭐냐 그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를 치고 막 민주주의를 살려내라 이러던 인간들이 지금은 실제로 니들 카톡 대놓고 검열할게 심지어 검열 두 글자를 딱 써버렸어. 그런데도 존나 조용해. 야 카톡 검열한다 이러면 뭐 가짜뉴스 아니냐? 아마 이럴걸? 그리고 또 이재명 탁 찍고 박근혜 시절에 이딴 거 그리던 만화가들 다 어디 갔노? 책상에 앉아갖고 폰 들고 있는 거 그 밑으로 정부가 이렇게 고개를 쓱 내려서 거기 얼굴을 착 붙여갖고 쳐다보고 있다니까. 그런 걸로 선동하던 사람들이 지금 실제로 카톡방을 들여다보겠다고 하는데도 존나 조용한 이 이중성 너무 부끄럽지 않아요? 이게 민주주의 세상이야? 누구나 하고 싶은 말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세상이 돼야 된다고 그렇게 외치던 인간들이 지금 하는 짓 보세요. 그래서 뭐라 그래?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그게 뭐야? 난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말이 너무너무 나쁜 말 같아. 남의 입을 틀어막을 때 하는 말이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 너 지금 자유롭게 말했지? 오케이. 지금부터 책임져. 퍽퍽퍽. 이게 뭐든지 퍽퍽퍽이야. 전두환 뭐라 할 거 뭐가 있습니까? 전두환도 자유에는 책임이 따른다는 거를 그걸로 활동한 사람이죠.
전두환 뭐랄 거 하나도 없지. 그럴 자격도 없다고 봐요. 대한민국 헌법 18조. 절대로 통신의 비밀을 보장받는다. 근데 뭡니까 이게? 하여튼 저것들이 추구하는 전국민 감시사회의 완성형이 저는 북한이라고 봅니다. 5호 담당자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난 너무너무 숨막혀 죽겠고 내 카톡을 제일 먼저 보지 않을까. 조선반도는 어쩔 수 없습니다. 저 조선왕조처럼 공산주의 독재 밑에서 엎드려 사는 거를 제일 좋아하는 국민성이라서 여기는 정말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저 공산당 기득권들이 좋아하는 대상은 거짓말이라도 보태갖고 무조건 좋게 말해야지만 살아남고, 저 공산당 기득권들이 싫어하는 대상은 거짓말이라도 보태갖고 무조건 욕하고 나쁘게 말하고 거짓 음해 왜곡을 해야 또 살아남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말을 딱 한 다음에 평가가 끝났다. 저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이죠. 이미 평가가 끝난 역사적 사건 아닙니까? 왜? 누가 말만 하면 평가가 다 끝났으니까 닥치래. 안 끝났어. 왜 그거를 끝났고 안 끝났고를 자기들이 정합니까?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 입을 막을 때 가장 효과적인 거는 그 진실을 반박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면 진실이니까 반박하기가 너무 어려워. 그럴 때 하는 말이 바로 시점이에요. 시점을 이용해서 아닥시키는 거예요. 야, 맞냐 틀리냐 뭐 이런 얘기를 안 하고 끝났어. 평가 끝났어. 내가 끝낸 거 아닌데 나 아직 안 끝냈는데. 너 끝난 말을 해. 너 반민족 행위자야. 우리 민족이 끝낸 거야.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들이란 얘기예요. 이미 평가가 끝났다고 말하는 이유는 그게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 그게 진실이면 이미 평가가 끝났단 말을 안 하고 그게 진실인 이유와 합리적인 근거와 논리를 제시를 하죠. 진실 여부를 따지면 거짓말을 한 게 들켜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자꾸 시점으로 입을 막아버리는 전술이에요. 지금까지 말한 이런 식의 성역화와 거짓으로 아닥시키면서 요즘 저놈들이 제일 띄우는 대상이 누군가 하면 바로 김구입니다. 김구 성역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저도 김구에 대해서 함부로 말을 하면 안 돼요. 노재승 씨가 떨어진 것도 김구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요. 김구가 국밥 먹다가 사람을 때려 죽였다는 말을 했다가 그걸 갖다 김구 비하가 들어가가지고 큰 홍역을 치우셨어요. 일단 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나 김구 존경해. 김구 비하 이런 기사 쓰지 마세요. 나 김구 존경해. 진심으로 존경해요. 왜냐하면은 극우니까. 김구야말로 진정한 극우 아닌가요? 폭력을 동원하죠. 한복을 입고 민족주의자고 우리 민족의 앞길에 방해가 되는 사람은 폭력으로 처단, 총과 폭탄을 이용해서 아주 폭력적인 테러를 일으켜가지고 처단을 합니다. 맞잖아. 이토 히로부미를 죽이고 윤봉길이 도시락 폭탄을 터뜨리고 이거 사실상의 살인 행위 맞잖아요. 근데 그 살인이 아름답고 정당한 살인이라고 우리는 배우고 있고 우린 거기에 공감을 하고 있지만 어쨌든 행위 자체는 저는 살인이라고 보거든요. 인간의 생명을 뺏는 행위인 거는 분명하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죠. 다시 돌아오면 김구는 우익이었다. 김구는 우익 중에서도 극단적인 우익이었어요. 아마 공산당을 제일 싫어했을걸? 나중에야 이렇게 된 이상 김일성이랑도 좀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을 하셨겠지만 그 전까지의 그분의 인생을 쭉 보면은 철저한 반공주의자라고 봐야지. 임시정부나 독립운동 단체에서도 항상 왼쪽 그것들이랑 아주 나를 세우고 겨뤘던 사람이 바로 김구예요. 이승만이랑 원팀이에요. 그러니까 존경하지 않을 수 있어? 한쪽은 무력투쟁, 한쪽은 외교투쟁으로 투쟁의 방식에서만 차이가 났을 뿐이지 기본적인 나라를 건국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일치했다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존경하는 김구라고 하면서 내용을 진행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김구님을 함부로 말을 하면 대한민국에선 집단 린치를 당합니다.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성역이긴 한데 제가 어쨌든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는 이 시점에서 얘기를 하는 게 맞지 않는가 싶어서 제가 또 총대를 맸죠. 치아포 사건 역시 김구가 존경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선 함부로 말하면 안 되는 아주 어마어마한 금기가 됐죠. 이 치아포 사건에 대해서도 역사적 평가가 끝났다 하는 요게 있어요. 그것만 얘기해야 돼. 그것만. 근데 나는 그게 거짓말이라고 보는 거야. 아니 존경하는 분이라고 다 좋아요? 맨날 하는 말이 뭐야? 공도 있으면 과도 있다며. 그럼 김구의 과에 저는 나쁜 것들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거를 공으로 다 덮어서 거짓으로 포장하는 거는 나쁜 행위다. 잘못된 거다. 그래서 그걸 좀 바로잡는 방송을 하겠습니다. 그래야 노재승 씨 같이 억울한 피해자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거짓을 말해야 살아남고 진실을 말하면 바로 프레임질 낙인 찍혀서 퇴출되는 나라는 잘못된 나라니까. 김구의 치아포 사건을 이야기하는 데는 좌우가 없어요. 다 똑같이 말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반대한민국 좌익들이 만들어 놓은 질서라고 봐요. 거기 질서에 모두가 다 엎드려서 따라야 돼요. 그래서 정해진 말만 해야 됩니다. 최근에는 무슨 오른쪽인 척하는 방송이 있어요. 파충류 이름으로 된 채널인데 그 방송에서 생방송에서 내 얘기를 했다고 해서 제보가 와가지고 그걸 봤는데 내가 이랬대. 김구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승만만 좋고 김구는 나쁜 사람이야. 내가 이랬다는 거야. 근데 나는 그렇게 목소리 톤을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거든. 이 사람들이 어떤 대상을 비난할 때는 목소리 톤을 바꿔서 얘기하더라고. 되게 듣기 싫게. 나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그냥 평범하게 말을 해도 그 말을 전할 때는 꼭 목소리 톤을 무슨 악마화해서 바꿔서 방송을 하더라고. 김구는 나쁜 사람이야. 국밥 때문에 사람을 죽였어. 그렇게 말 안 하는데 나는. 그러면서 이러더라고. 김구가 국밥 때문에 사람을 죽였다고? 말이 돼? 누가 국밥 때문에 사람을 죽여요 여러분?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윤서인이 그랬대? 윤서인?
이랬다는 거야. 나 이거 목소리 나쁘게 바꾼 거 아니야. 그 방송에서 정확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김구는 일본이 명성황후를 죽인 을미사변 사건에 대해서 분노를 해가지고 일본인을 죽인 거지. 그게 무슨 국밥이야, 국밥은. 이게 그 사람들의 의견입니다. 어디서 대한민국의 영웅인, 건국의 영웅인 김구를 폄하해? 네 이놈! 이래서 극우가 안 되는 거예요. 윤서인 그 같은 극우가 안 되는 거야. 막 이랬다고 하더라고. 자, 근데 내가 아주 오늘 자세하게 설명해 주겠습니다. 그 친구들은 막 어버버버 하던데 난 그런 거 없어. 나는 아주 자신있게 사실을 얘기합니다. 김구를 신처럼 떠받드는 모든 사람들에게 바치는 역방송. 존경하는 김구를. 자, 이제부터 본론입니다. 1896년 3월 9일에 황해도 안악군. 이 황해도가 이렇게 있으면 약간 내륙쪽 위쪽에 있습니다. 안악군이. 치샤포라는 곳이 있고 거기 주막이 있었던 거지. 거기에 당시 청년이었던 김구가 있었습니다. 그때 이름은 김창수였죠. 자, 일단 팩트만 지금부터 말합니다. 팩트에는 이견이 없습니다. 팩트는 그냥 팩트일 뿐이야. 1. 김구가 일본인 상인 스치다 조스케를 일방적으로 폭행하고 살해하고 돈을 뺏었어요. 그 다음에 김구는 경찰에 잡힐까봐 그때부터 빤스런을 했다가 6월 말 석 달 만에 해주부에서 체포가 돼서 인천으로 압송이 돼서 인천 깜빵에 갇힙니다. 3. 그렇게 인천의 깜빵에 구속된 김구는 살인 피의자로 재판을 받다가 1898년도에 탈옥을 하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탈옥을 하지? 탈옥을 했다는 사실이 너무 충격적이야.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뭔가 하면은 경찰에 잡힐까봐 빤스런 했다가 잡혔잖아요. 그 김구를 잡은 경찰은 일본 경찰이 아니에요. 조선 경찰이지. 아직 한일 합방이 안 됐는데 구한말 조선 경찰입니다. 근데 그거를 가지고 또 일본 경찰이 잡았다고 우리는 가르치죠. 그것도 거짓말. 벌써 거짓말이 몇 개야 도대체. 하여튼 일본 경찰이 아니라 조선 경찰에 의해서 잡혀서 조선 감옥에 들어가는 겁니다. 조선 감옥에 있다가 조선 감옥에서 탈옥을 하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그 당시에 구한말 조선의 교정시설이나 국가 시스템이 얼마나 개판이냐는 거야. 지금 탈옥할 수 있습니까? 얼마나 미개한 나라의 감옥이어야 죄수가 탈옥을 하는 거지? 법치 시스템, 사법 시스템, 교정 시스템이 완전히 개판이었다. 조선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나라인가 하면 죄수가 탈옥을 하는 나라다. 그래서 다시 잡혀서 다시 들어갔는데 그 다음 해인가 고종이 1899년이네요. 사형시키지 말라고 해갖고 석방이 되죠. 자, 요게 이제 역사적으로 의견이 분분한데 왜 고종이 사형을 시키지 말라고 했을까? 우리나라에서 가르치는 거는 일본인을 죽인 의거가 너무 위대하고 정당해서 고종이 인천 전화해갖고 잠깐! 석방! 이래갖고 왕이 석방하랍신다! 이래갖고 죽이려다 탱그랑 땡땡땡땡 해갖고 석방이 됐다는데 나는 이게 정말일까? 일단 설이 여러 개가 있어. 그 당시에 과연 전화가 있었느냐? 대한민국에 전화가 깔렸었나? 하면은 그 시기랑은 좀 안 맞아요. 훨씬 전화는 몇 년 후에 개통이 됐잖아요. 근데 고종은 조금 더 몇 년 빨리 인천까지 한 라인을 개통을 해갖고 뭐 주고받았다는 얘기가 있더라고. 그러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뭐 그렇게는 보는데 이해가 안 가는 거는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을 일본인을 죽인 건 괜찮아 이러면서 풀어준다? 글쎄. 그때 고종은 굉장히 허수아비 같은 왕 아니었어요? 그 빙시 같은 나라 조선의 왕이 그때 일본은 또 서슬퍼럴 때인데 눈치를 보지도 않고 일본인을 죽인 살인범을 낼름 풀어줬다? 난 이거를 좀 이상하다. 역사에서 뭔가 뭔가 이상하다 하면은 다 거짓말이더라고. 그래서 저는 좀 그렇게 봅니다. 좀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게 헷갈리는 게 전화에 대한 시점도 헷갈리는데 전보를 넣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확한 사실이 없어. 명확하게 모르는 건 모른다고 해야지. 저는 역사에서 제가 모르는 분야를 뇌피셜을 펴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패스. 어떻게 석방됐냐면 무슨 특별 사면 같은 게 있었던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어쨌든 풀려났습니다. 4번이 이제 제일 중요한 건데 스치다 조스케는 민비를 시해한 범인이 아니었습니다. 심지어 일본 군인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평범한 약재상. 지금으로 치면 제약회사 사원이야. 이 팩트예요. 스치다 조스케는 스시마의 이즈하라라고 있습니다. 그 이즈하라 항의 무역상인 오쿠보키가 고용한 직원입니다. 되게 젊은 직원이죠. 1895년에 이 친구가 평안남도 진남포로 입국을 해가지고 11월 4일에 장사를 하러 황해도로 넘어온 상황이었어요. 그러다가 김구를 국밥집에서 만난 거죠. 그리고 생을 마감했습니다. 얼마나 억울하노. 스치다 조스케가 일본의 군인이라는 얘기는 오직 백범일지에만 나오는 내용입니다. 백범일지 외에는 아무 데도 그런 내용이 없어요. 뭐냐고 도대체. 왜 그렇게 백범일지만 믿는 거야? 백범일지는 본인 피셜이잖아요. 본인 피셜을 기정사실로 믿는다? 그것도 살인범 본인 피셜이란 말이에요. 살인범이 하는 말을 기정사실로 믿는다?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스치다 조스케가 일본 군인도 아니고 육군 중사도 아니라는 사실은 우리나라 역사학자들도 다 인정한 사실이고 심지어 대한제국 독립신문의 기사에도 그렇게 나왔었고 일본국 공사관 보고서 2군데를 다 교차 검증을 해가지고 팩트로 확인했다고 합니다. 김구가 살인사건을 저지르고 재판을 받고 수사를 받고 신문서 같은 게 나왔잖아요. 그 모든 걸 다 봐도 김구 본인의 입에서 그 말이 안 나와요. 그때는 군인이란 말도 안 나오고 민비를 시해한 범인이란 말도 안 나옵니다. 민비를 시해한 일본인 중에 한 명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지 사실은. 그러니까 어쨌든 일본군은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일본군이라고 하지 그러면 인비를 시해한 건 일본군인데 어떤 판결문이든 조서든 스치다가 일본군이란 말은 전혀 없습니다. 일본군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약회사 상인이라는 거는 다 나와 있어요. 자료가. 근데 이거 보세요. 요즘 우리나라에서 출간한 백범일지의 내용입니다. 애들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휙! 마침내 그 사람이 긴 칼을 뽑아들었습니다. 나는 대일본 제국 육군 중위 스치다다. 전황표의 이름으로 니놈의 목을 베리라. 얼씨구 이제야 본색을 드러내는군. 스치다는 큰 소리를 치며 달려들었지만 도리어 김구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으아! 김구는 종이 위에 조선의 국무를 살해한 일본군을 죽였노라고 썼습니다. 그리고는 주막집 주인에게 소리쳤습니다. 지금 당장 일본 경찰한테 연락하시오. 내가 일본군 중위를 죽였다고 알리시오. 아니 너무하잖아. 일단 군복도 입지 않은 사람이 일본군인 걸 알아낸 것도 신기하고 중위인 것도 어떻게 알아냅니까? 벌써 이상하잖아. 결국 이 사건으로 김구는 일본 경찰에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땡! 이것도 틀렸죠. 그 당시 일본 경찰이 어딨어. 1896년이면 한반도에 있는 경찰은 일본 경찰이 아니라 구한말의 조선 경찰이지. 그냥 일본 군만 좀 주둔해 들어왔던 시절에 무슨 황해도까지 일본 경찰이 다 깔렸습니까? 일본 경찰은 1910년 한일합방 이후가 일본 경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치사한 역사 왜곡이야. 이거를 예쁜 그림까지 그려가지고 백범일지 해갖고 어린이가 읽는 백범일지로 이걸 팔고 있다는 거야. 당시 김구의 진술입니다. 이건 진짜 팩트예요. 밥상을 줄 때 노소를 분별하여 그 차례를 마땅히 지켜야 하는데도 손님 중에 담배를 하고 칼을 찬 수상한 사람이 먼저 밥상을 요구하자 여점원이 그 사람에게 먼저 밥상을 줘서 내가 심히 분개하였다. 그래서 그 사람을 알아본 즉 일본인이므로 불공대천지수, 즉 하늘 아래 살 수 없는 원수라고 생각돼서 가슴에 피가 끓어오르고 뛰었다. 그때 그 일본인이 한눈을 팔고 있는 틈을 타서 발길로 차 거꾸로 때리고 손으로 때려 죽여서 얼음이 언 강에다가 갖다 버렸다. 이게 김구가 직접 한 진술이에요. 이 진술조차도 굉장히 본인한테 유리하게 필요한 말만 쏙쏙 빼고 불필요한 건 쏙쏙 빼갖고 굉장히 유리하게 주장한 본인의 그 당시 진술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도 없는 거를 점점 더 살을 붙이는 거예요. 일본 경찰이 잡으러 왔다. 스치다는 칼을 빼고 내 이놈들 먼저 내가 중이다 대일본 종이다 막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공격을 먼저 들어오는 거를 반격해서 죽였다. 이렇게 점점 멋있는 상황으로 바꾸는 거죠. 마치 그 할머니들의 일제시대 때 이야기가 점점 극적으로 변하듯이 김구의 이 사건도 본인이 한눈 파는 새에 거꾸로 들이고 때려 죽였다고 말을 했는데 마치 막 이렇게 멋있는 활극이 있었던 것처럼 바뀌는 거예요. 이게 진짜 미친 역사 왜곡이라니까. 진술조차도 팔이 미친 듯이 안으로 굽은 상태에서 한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팔을 더 굽혀가지고 아예 판타지 실드까지 치고 있으니 아주 팔이 이렇게 꼬여버리겠어 아주. 팔을 안으로 굽는 것도 정도가 있지. 심지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돈을 훔쳤다는 거예요. 때려 죽이고 끝이 아니에요. 죽은 시체에서 돈을 빼냈어. 그게 지금 돈으로 700 몇십만 원 돈을 들고 있었대. 그게 뭐 상인이라 그랬는지 어쩐지 그거를 뺏었어요. 그 얘기를 왜 빼냐고. 김구 본인이야 뺄 수 있어. 그렇잖아. 돈 훔친 것까지 얘기하기 좀 그렇잖아. 자기 이제 거짓말로 막 이렇게 명분 만들고 하는 와중인데. 근데 그거를 완전히 없는 걸로 가르치고 있으니까 기가 막힌 일이죠. 이거 보세요. 1896년 9월 22일자 대한제국에서 나온 독립신문입니다. 여기 이렇게 나옵니다. 해주 김창수, 니폰 장사꾼 스치다를 때려 죽여 강물 속에 던지고 환도와 은전을 많이 뺏었기로 이를 잡아서 공초를 올리니 조율 처판하여 달라고 하였더라.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거, 우리의 대한제국의 독립신문이 국가 공식 사이트에 그대로 올라가 있습니다. 이게. 독립신문 1896년 11월 7일자에도 나옵니다. 인천재판소에서 잡은 강도 김창수는 자칭 좌통령이라 하고 일본 상인 스치다를 때려 죽여 강에 던지고 재물을 탈취한 죄로 교에 처하기로 하고 어쩌고저쩌고. 우리 신문이라니까. 또 1896년 5월자 주한 일본 공사가 일본 본국 외교부에 보고한 주한 일본인 피해 상황 리스트에도 스치다는 일본 약장수라는 말이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약장수를 죽이고 돈을 뺏었다. 끝. 팩트. 아니라고 해봐요. 김구 비하라고 하는 모든 분들한테 꼭 물어보고 싶어. 이거 팩트 아니에요? 근데 저는 이거는 이렇게 봐요. 돈을 안 뺏었어야 돼. 돈을 안 뺏었어야 그나마 1이라도 일본의 분계에서 일본인을 죽였구나. 그런 말도 안 되는 명분이지만 그래도 그 명분의 진정성이 0.01g이라도 있다고 생각을 해주지. 돈을 뺏었다고. 그러면 그냥 강도 살인에다가 도망까지. 죄질 이건 너무 확질이잖아. 이야. 존경하는 김구 선생님께서 이런 죄를 저지른 겁니다. 그래놓고 백범일지 본인 피셜이니까 그거 쓸 때 그냥 좋게 포장해서 쓰는 거지. 자기에 대해서 쓰는 건데 사람은 자기 자신을 미화해요.
그래서 미린당과 그 원칙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불리한 진술은 하지 마세요. 왜냐면 자기한테 다 미워하는 거야. 그걸 감안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차 검증을 하고 증거를 수집해서 증거주의의 재판을 하는 거죠. 사람은 본인 주장을 말도 안 되게 유리하게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김구도 그렇게 한 거예요. 자 보세요. 지존파나 막가파 같은 인간들한테 너네 왜 그렇게 나쁜 짓을 저질렀어? 지존일지 막가일지 같은 거 써보라고 해봐. 아니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쓰겠어? 한국 정부 탓이다 이거는. 한국 사회 탓이다. 불평등. 그런 말 안 쓰겠어? 자본주의의 폐해. 그리고 잘난 척하는 압구정동 야타족들, 기득권들, 그것들 때문에 우리가 분개해갖고 일으킨 가진 자를 처단하는 정의로운 범죄다라고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그거 우리가 지금 보면 뭐라 그래야 돼? 개소리지. 근데 이걸 갖다 이거에다 더 위대한 살을 더 붙여갖고 아이들한테 우리 지존 막가 일지를 보면 이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이게 팩트다라고 가르치면 이거는 양심이 없는 행동이라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백범일지 백범 피셜만 보고 존경하는 김구의 살인 행위를 영시하면서 박수를 치고 있냔 말이야. 백범 김구 기념관에 가면 이 치아포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써 있어요. 치아포 의거. 그래갖고 김구가 일본인들이 민비를 죽인 을미사변 때문에 빡쳐서 너무 분노해서 일본인을 정의롭게 처단하시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 그러면서 이것이야말로 국가의 치욕을 갚기 위한 치하포 의거인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친다니까. 위대한 영웅의 영웅적인 의거다.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뭔가 하면 그 당시에 을미사변 때문에 조선인들이 너무 빡쳐서 전국적으로 43명의 일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처단을 당했다. 그 얘기도 꼭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였다. 이런 얘기도 하는 거지. 다 그렇게 일본 사람은 그냥 죽이고 그런 분위기였다. 그러니까 우리 선상님도 죽이신 것이요. 이렇게 가르치는 거지. 나는 이 모든 게 다 황당하다는 거야. 차라리 맨 처음으로 돌아와서 국밥이 늦게 나온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스치다라는 사람을 때려 죽였으면 그래도 물론 나쁜 행위지고 뭐 말도 안 되는 행위지만 스치다가 뭐 국밥 앞에서 싹 가로채면서 헤헤 조선인보다 내가 더 빨리 가로챘다. 어디서 조선인이 먼저 먹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먹으면 빡치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죽였다면은 어쨌든 스치다라는 사람이 저질렀던 행위고 스치다라는 개인 사람한테 원한이 있었던 거니까 때려 죽인 행동은 나쁜 거지만 그래도 그나마 나는 그게 더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뭐보다? 그냥 아무 죄도 없지만 일본인이라서 죽였다는 말보다. 말이 되냐고. 일본인이면 다 죽여요? 그게 뭐야? 43명이나 죽였다. 그럼 43명이나 죽인 행동들이 다 하나하나가 다 나쁜 행동들이지. 43명이 아니라 430명. 아니 4,300명이 죽었어도 그 4,300개의 나쁜 행위가 있는 거지. 4,300분의 1로 줄어듭니까? 살인 행위가? 그 죄질이? 어디 그런 법이 있어요? 어디 우리나라 대한민국 형사법에도 있습니까? 10명 죽이면 그나마 10분의 1이고 100명 죽이면 한 100분의 1로 정상이 참작된다. 있습니까? 없어요. 하나하나가 완벽하게 나쁜 죄입니다. 철저하게 독립된 살인 행위일 뿐이에요. 만약에 이런 집단 행위가 정당하다면 그러면 관동 대지진 때 일본인들이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을 풀었다 이러면서 조선인들을 마구 죽였단 말이야. 정당화돼야지. 자기들도 그러고 있는데 저기 있는 일본인이 우리 국모를 죽였다. 에이 너도 일본인이니까 죽어. 퍽. 똑같잖아. 뭐가 다릅니까? 저기 독일에 코스염 난 그 아돌프 아저씨가 그 악마가 유대인들을 막 다 죽인 것도 정당화돼야지. 어떤 유대인 한 명이 나쁜 짓을 했으니까 유대인 다 죽어. 정당화되겠네? 이 말이 되냐고. 이 세상의 모든 미개한 연좌제 학살들 이런 것들이 다 정당화되는 아주 무서운 말이에요. 그런 말을 하면 안 되는 거야.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인종이나 국적이나 아니면 어떤 지역이나 그들의 공통된 요소를 찾아내서 묶어가지고 억지로 연좌제로 막 벌하는 거는 정말로 미개한 나쁜 행위입니다. 어디서 이렇게 끔찍하고 미개한 소리를 영웅담으로 포장을 해갖고 의거? 이게 뭐가 의거야? 이게 뭐가 의거냐고. 한국인들은 미쳐있어요 지금. 내가 반의를 정신병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머릿속에 최소한의 개인이란 가치가 들어있질 않아. 그냥 집단주의, 전체주의 파시스트들이라니까. 그러니까 김구의 이런 살인 행위를 미친듯이 쉴드를 치지. 스치다가 네 가족이었어 봐. 김구랑 스치다가 죽어버렸는데 얼마나 억울해요. 아무 죄도 없이. 스치다는 군인도 아니고 민비를 죽인 적도 없고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면서 크고 예쁘게 컸던 너무너무 멋있는 청년이에요. 일찌감치 부모 떠나갖고 이 먼 이국 땅으로 그때 건너와가지고 돈 좀 벌어보겠다고 스시마에서 한국까지 와갖고 열심히 쫓아다니던 그냥 약 파는 직원을 국밥 먼저 먹었다고 때려 죽이는 게 말이 됩니까? 그것도 칼 차고 있다고 의심하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칼 다 차고 있죠. 칼도 진짜 찼나? 본인 피셜이에요 다. 맞아. 난 모르겠어. 이건 말이 안 돼요. 칼을 차고 있은 게 아니라 뭐를 차고 있었어도 죽여서는 안 된다고. 광선검을 차고 있었어도 죽여서는 안 되죠. 어떻게 저 기특한 열심히 사는 청년을 때려 죽입니까? 한 명한테 부당한 일은 100명, 1000명, 10,000명한테도 똑같이 다 부당한 일입니다.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아지면 부당한 일을 당한 사람이 많아지는 거지 안 부당해지는 게 아닙니다. 불법 주차가 100대면 100대의 불법 주차가 있는 거지 불법 주차가 아닌 걸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다. 나는 이런 얘기도 들었어. 나중에 김구가 동료 독립운동가를 또 이런 식으로 누명을 씌워갖고 처단했다는 설도 들었습니다.
그거는 이제 동료 독립운동가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가가지고 욕을 했다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나가서 쟤네는 돈을 너무 밝힌다, 김구가 자꾸 뭐 해먹는다 라는 욕을 하고 다니니까 김구가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 해당 인원을 죽였더라 라는 사건이 있습니다. 난 그렇게 봐요. 일단은 사람 위에서 파운딩을 날려갖고 때려 죽였다는 거는 그 사람이 인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 건 진짜 나쁜 행동인데 그 사람이 그때 스치다를 때려 죽인 이후로 남은 인생은 아무도 안 죽였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난 이렇게 또 김구를 비하한 나쁜 사람이 됩니다. 사실을 말하면 비하가 되는 세상이 잘못된 세상이다. 사실을 말하면 비하가 되는 인물이 김구, 안중근, 또 유관순 뭐 많죠 되게. 사실을 말하면 비하가 되는 단체, 그 할머니들 단체도 있죠. 그 할머니들이란 말밖에 할 수가 없어. 사실을 말하면 비하가 되는 사건이죠. 그 민주화 운동. 심지어 그거는 법이 이제 만들어졌기 그치. 때문에 벌금 아니면 빵입니다. 사실을 말하면 비하가 되는 정치인들도 있죠. 노짱, 고원순.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대통령을 하다가 뛰어내려서 죽었다, 뇌물을 받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비하하는데, 아니 그게 그렇지 않았다, 안 죽었다라고 얘기를 하든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야. 내 말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사실에 대한 반박이 들어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온 나라가 다 성역이야, 성역. 그냥 성역들이 그냥. 자, 김구의 치아포 사건. 결국은 오늘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겁니다, 이거. 김구는 일본인 청년 스치다를 때려 죽이고 돈을 빼앗은 살인 범죄자다. 그 다음에 스치다는 일본군도 아니고 하물며 민비를 죽이는데 가담한 일도 전혀 없다. 이런 김구의 살인 행위를 마치 멋있는 의거라고 가르치는 건 너무나 양심 없는 행위고 잘못된 짓이다. 제발 양심 좀 있어라. 이렇게 이제 오늘 정리를 할 수 있겠네요. 너무 빡쳐. 왜 이래 도대체 나라가. 왜 진실을 말을 못해. 그러니까 김구라는 사람을 추앙을 해야 이승만을 깔아뭉갤 수 있고, 이 남한만의 단독 정부를 만든 이승만은 나쁜 놈이고 민족 통일을 위한 영웅은 김구고. 그래서 그때 노재승 씨가 YTN 나왔을 때도 앵커가 건국의 아버지가 김구다라는 말을 앵커가 하잖아요. 근데 아닌데 김구는 건국을 하는데 참여하지 않았는데 오히려 건국을 방해하고 민족 통일이라면서 김일성한테 가서 우리 같이 건국해보자를 논의한 사람이야. 그랬던 사람을 건국의 아버지라고? 아니 건국의 아버지는 건국했을 때 대통령이 건국의 아버지지. 그 당시에 그런 말을 해서 노재승 씨가 저는 이승만이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한다, 김구는 건국의 아버지로 생각 안 한다 하니까 앵커가 하는 말이 많은 사람들이 김구가 건국의 아버지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더라고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야지.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잘못된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한다고 틀린 게 맞아지지 않습니다. 아니 저는 앵커가 인터뷰어를 불러다 놓고 토론하는 건 처음 봤어요. 따지더라고. 미친 거지. 세상이 얼마나 미쳐있냐고. 심지어 김구가 건국의 아버지인 이유가 뭐예요? 이러면은 임시정부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도 이승만이야. 어쩌라고. 이 모든 게 참 재밌는 거예요. 김구는 지금의 문재인 정권이나 이재명이 떠받들 만한 이유가 없는 사람이에요. 오히려 그들이 추구하는 노선이나 가치를 두드려 패는 사람이 김구였어요. 근데 이승만을 까다 보니까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다 보니까 민족주의자인 면이 있는 김구를 부각시키면 되겠다. 그렇죠. 근데 이승만조차도 상당히 민족주의자였거든요. 그 당시에는 다 민족주의자예요. 그러니까 민족주의자냐 공산주의자냐 이 차이밖에 없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 문재양이 추구하는 가치는 공산주의자 쪽인데 이승만이 세운 나라를 거부를 하려다 보니까 공산주의도 끌고 옵니다. 김원봉, 여운형, 박헌영, 김구까지 묶어서 하는 거예요. 김구랑 여운형이라는 이런 사람들은 대척점에 있는 사람들인데 아주 앞뒤가 하나도 안 맞는 지들끼리도 이상한 역사관을 쓰는 거예요. 역사관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승만을 들이받는 역사관이죠. 무조건 이승만 악마화 역사관. 그러니까 이승만에 맞선 건 다 띄우다 보니까 서로 안 맞는 것까지도 막 같이 떠버리는 아주 거지 같은 역사관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나라 역사관이 제일 답답한 게 당시의 공산주의 물결에 대해서 너무 개념들이 없는 거. 그때는 그냥 가만히 있으면 공산당이 되는 거죠. 공산주의가로 통일이 깔끔하게 되는 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되는 건데 반을 막아갖고 건국한 거를 이걸 깐답시고 통일을 못했냐고 깐다니까. 아니 통일하면 좋지. 통일 근데 어떻게 하냐고. 맞아. 선택지가 두 개예요. 공산주의 통일이냐 그나마 자유민주주의 분단국이냐. 딱 두 개 있는 선택지인데 마치 윤석열이냐 이재명이냐 딱 두 개밖에 없는 선택지인데 둘 다 싫어. 나도 홍준표면 좋겠어. 홍준표가 복이 없다고. 근데 너 왜 자유민주주의 통일 못했냐? 이거는 홍준표가 답이다. 이거를 지금 얘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거든요. 아니 세상에 없는 걸 얘기하면 어떡해. 그러면 왜 홍준표야? 난 최재형 더 좋아. 최재형 대통령 가자. 없잖아. 이렇게도 얘기하고 싶어. 아니 박정희 대통령 가자. 박정희 대통령을 부활시켜가지고 지금 다시 대통령으로 하자. 그러면 야 어떻게 그러냐? 이 말이랑 홍준표 대통령 어떻게 그러냐라는 말은 똑같거든. 어떻게 하냐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 통일국가를 내놔. 이거랑 다 똑같은 말이라고 봅니다. 세상에 없는 걸 말하면 안 돼. 진짜 답답하네. 예토전생 가시겠습니다. 어쨌든 마지막 결론은 나는 맞는 말 하다 죽을 겁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이 진실은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야기를 하는 게 괜찮다. 이 지금 하필이면 그 진실을 왜 얘기하냐라는 말은 난 좀 이해 동의하지 않아.
진실은 얘기해야지. 거짓이 보이면 진실을 얘기해야지. 거짓이 눈앞에 있을 때 이거를 바로잡는 노력을 어떤 시기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전 내 눈앞에 거짓이 있으면 진실을 말합니다. 그게 어떤 시기든 간에. 그게 진실을 추구하는 우익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